생각보다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참석을 못하셨네요. 너무 아까운 이 강의를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하고 나누게 돼서 조금 마음이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우리 그 현세영 씨 총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9월 정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디케어 용어 해설과 의료 유언장 작성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의료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하셨더라도 한번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했나 하는 걸 다시 점검해 보시면서 지금부터 성모님께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는 보험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의 어떤 플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보험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들,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셔서 내가 왜 코페이를 내야 되냐, 내가 왜 디덕터블을 내야 되냐, 이 돈은 왜 청구가 된 것이냐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셔요, 많이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지금 받으신 유인물 중에 이거 있으시죠? 제가 일부러 옆에다 칸을 만들어놨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잘 적으시기를 바래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말을 빨리빨리 할 거거든요. 제가 다음 이벤트가 있어서 오늘 좀 바쁩니다. 먼저 프리미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리미엄은 즉 보험료, 매달 나가는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험금과 보험료의 차이가 있죠. 보험금은 내가 보험을 들었던 금액, 뭐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이 10만 불이다. 그럼 그게 보험금이고, 보험료는 내가 가달이 되는 월정액, 그게 보험료예요. 그걸 영어로는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이것은 당신의 프리미엄입니다 하면은 메디케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달에 100, 뭐 30 몇 불, 뭐 파트 A든, 그러니까 파트 A는 기본으로 나오니까 파트 B를 사셔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를 쓰고 있다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즉 뭐 휴메나 에트나, 유나이티드 케어 뭐 이런 거를 바꾸시면 그 돈을 안 내는 줄 아세요. 프리미엄이 없는 줄 아세요. 근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에서 내던 프리미엄이나 사제보험으로 돌렸을 때 내던 프리미엄이랑 대부분 비슷해요. 똑같거나. 그러니까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엉뚱한 꿈 꾸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코페이. 네. 그것부터 PPO를 했는데 차이가 없다. 그거는 아마 그 플랜에 따라서 아마 프리미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메디케어에서 내던 거를 그러니까 베네핏이 더 늘었다면 늘까, 정부에 내는 돈을 안 내기는 쉽지 않은데 아마 그러니까 미리 떨어져서 나가서 자기가 받는 소셜연금에서 그거 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떼고 나오니까 나는 내가 따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없다 보니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본인의 보험 에이전트하고 다시 한번 상담하십시오. 그 다음에 코페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코페이는 꼭 내셔야 하는 돈입니다. 뭐 보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코페이가 없는 보험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코페이가 있어서 그것이 약간 여길 가다 저길 가다 다른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코페이는 아예 없는 경우는 보통 주치의들 내과 사무실에 가면은 아마 없는 보험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PPO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과에도 코페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부 다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내과들은 한 5불, 2불, 엠베로 같은 경우에는 1불도 내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페이는 그러니까 메디케어의 경우에
30불, 45불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은 꼭 내야 되는 돈이에요. 만약에 어떤 병원에서 돈을 내시라고 그 참여를 하실 때에 코페이는 거기 다 써져 있어요. 코페이 is collected at the time of service 라고. 그러면 즉 병원에 오자마자 내셔야 되는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돈을 내가 왜 내냐? 그럼 보험카드에 딱 적혀 있어요. 뭐 인터널 메디슨 스페셜리스트 코페이가 따로 나와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인터널 메디슨 아예 코페이가 없는 경우는 스페셜리스트 코페이가 35불, 40불, 45불, 뭐 어떤 경우는 70불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내셔야 되는 돈을 가지고 제발 병원에 가셔서 아르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인슈런스, 이거에서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하죠. 코인슈런스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일정 금액을 내고 나면 나머지 금액에서 나오는 돈들을 보험회사에서 100% 내주기까지는 또 머나먼 솜바방이 흐르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밑에 있는 아웃오프파켓 토털, 이게 뭐냐면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1년에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이 정해져 있어요. 그 보험 플랜마다. 대부분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6,000불, 6,500불 뭐 이렇게 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다 지불을 했을 때 어떤 보험은 더 이상 한 푼도 안 내는 보험이 있는가? 이 부분. 그러니까 아웃오프파켓 토탈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뭐 6,000불, 6,500불 다 냈을 때, 그때부터는 그 뒤에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이 나와도 보험회사에서 100% 내줘야 돼요. 근데 이 6,000불, 6,500불, 뭐 몇천 불 이게 되기 전까지는 자기 금액, 부담 금액이 있어요. 그 자기가 내야 되는 부담 금액 중에 코페이도 있고 코인슈런스도 있고 디덕터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슈런스는 이게 보험마다 약간씩 다르니까 각자 본인의 에이전트들한테 한번 가셔서 나의 코인슈런스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뭐 몇 퍼센트로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오리지널 메디케어다 하면은 80%는 보험에서 내줘요. 20%가 코인슈런스가 돼가지고 20%는 내가 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맞죠? 네. 그래서 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돌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20%를 좀 어떻게 좀 잘 굴려볼까. 왜냐? 그 어드밴티지 플랜에서는 아웃오프파켓 토털이 6,000불, 6,500불 뭐 어떤 플랜은 뭐 더 싼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이게 말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왜냐면 병원에 가서 10만 불이 나왔어요. 그러면 8만 불은 보험에서 내주고 2만 불을 내가 내야 된다는 건데 이걸 계산을 때려보면 그러면 2만 불을 내가 낸다는 또는 3만 불이나 4만 불이나 내가 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할 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돌리면 나의 맥시멈은 내 주변에서 나갈 토탈 금액은 1년에 6,000불, 7,000불, 8,000불 이 정도 그러니까 리밋이 있다는 얘기예요.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면 리밋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뭐가 됐든 20%는 내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러니까는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돌리는 분들은 그런 이유들도 있으세요. 물론 다 베네핏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그 코인슈런스는 뭐 10%, 20%, 30% 이렇게 퍼센테지로 아마 보험카드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당신의 코인슈런스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청구 금액의 일정 퍼센트가 내가 내야 되는 돈이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덕터블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자기가 정해진 일정 금액까지는 본인이 돈을 내야 된다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괴네 메디컬 센터에서 CT를 찍었는데 뭐 10,000불이 나왔다. 그래서 내 디덕터블이 10,000불인데 그 10,000불을 다 내냐 거기다가? No. 그런 경우는 없어요. 괴네 메디컬 센터에서 10,000불을 청구를 해도 실제 보험회사에서 주는 금액은 1,100불? 거기에 해당되는 디덕터블을 내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디덕터블을 내는 게 아니라 제발 병원에 가셔서 그 EOB라는 거, Explanation of Benefit 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에 나온 금액에 뜨악해서 병원에 가서 나 5분 진료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청구를 했냐 라는 질문 안 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왜냐면 그거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요. 실제로 10,000불을 청구를 해도 받는 게 5,600불이면 무슨
있겠습니까? 청구 금액이. 그러니까 그 금액을 보지 마시고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주느냐 그걸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웃파켓 분별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까지 질문 있으세요? 궁금했던 거? 아웃 파켓에 디덕트들이 인클루드 돼 있고. 네. 대부분은 그래요. 뭐 황당한 일 당하셨었거나 그런 일 한 번도 없으세요? 다행스럽게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리퍼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 리퍼럴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사실은 여기에 제가 PPO, HMO 써놨잖아요. PPO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인 네트워크, 아웃 오브 네트워크 베네핏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은 뭐 아무데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플랜이에요. HMO는 내가 좀 더 그러니까 매니지드 케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이 PPO는 바쁠 때만 간다. HMO는 정기검진 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몸이 많이 아프고 나는 자주 의사를 보러 가야 되고 이러는 분들은 PPO를 드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아유 난 병원 안 가. 뭐 생전 아프지도 않아. 올해까지는 HMO 해도 돼. 왜냐? PPO가 돈이 더 든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병원 별로 안 가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이 좀 들 나갔으면 좋겠어. 그나마 뭐 감기 걸려서 가도 나는 좀 코페이 안 냈으면 좋겠고 코 인슈런스가 낮았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뭐 아웃파켓 토탈이 좀 낮았으면 좋겠어. 혹시라도 나중에 쓰게 되면 뭐 적은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보험 에이전트들의 조언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원하는 거 아니면 친구들이 하는 거 들은 뭐 그거야 자유겠지만 이왕이면 좀 전문가들이 왜 존재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한번 친구가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들어가 보면 다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문적인 그 에이전트분들의 좀 설명 같은 거 좀 들으세요. 그래서 이 리퍼럴은 보통 HMO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세요. 하지만 PPO를 가지고 있어도 리퍼럴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뭐 머리가 아픈데 이게 머리 문제인지 아니면은 혈관 문제인지 아니면 심장의 문제인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치의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딜 가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럴 때 심장 전문의든 혈관 전문의든 아니면은 뭐 신경외과든 거기로 보내주는 그 과정 자체를 리퍼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뭐 의사 소견서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프리오퍼레이션 네. 보통 HMO에 더 리퍼럴이 필요하죠. 그거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써야 되는 그런 좀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PPO 환자도 리퍼럴을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 멀리 돌아갔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스스로 진단을 해서 한국 분들이 좀 애매한 게 나중에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은 다 박사야. 다 의사야. 근데 알고 보면 엉뚱한 데 돌아다니시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써. 몸은 몸대로 지쳐. 돈은 돈대로 써. 이거 참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PPO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꼭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주치의한테 먼저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시니어들은. 그 다음에 프리오퍼레이션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다 영어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프로시저나 아니면은 설저리 같은 거를 할 때는 이게 돈이 커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에서는 이걸 좀 가능하면 미리 허락을 받아라 라고 의사 사무실에다가 다 교육을 시켜놨어요 벌써. 그래서 이 프리오퍼레이션을 받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돈 받기 정말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의사 사무실들 실제로 환자 다 케어해놓고 뭐 요게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 하면서 돈 안 주려고 백 쓰는 게 막 깎고 뭐 보험회사의 횡포는요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의사 사무실들은 그나마 허락을 받고 한 시술도 니들 뭐 이거 서류가 미비됐어. 뭐 이거는 아유 안 해도 됐었는 건데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100%를 했는데 그 중에 한 3, 4% 뭐가 뭐 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잘못됐다 쳐요. 그 3, 4% 때문에 나머지 93, 97%어치 다 돈 안 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의 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허락을 받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환자분들이 약간 좀 도움도 주시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 내 보험회사들 얘기해서 내가 이러저러한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건데 너희들 왜 프리오퍼레이션 빨리 안 해주냐 이렇게 전화를 한 통화 하잖아요. 병원에서 10통화 하는 것보다 사실 환자가 한 통화 좀 세게 해주는 게 훨씬 말빨이 먹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병원을 케어하는 팀이 따로 있고 보험회사에는 환자를 케어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 환자 팀이 때로는 힘을 더 잘 발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한번 전화해 볼까요? 그러면 그 어떤 병원이라도 하지 마세요 할 때는 아무데도 없어요. 어머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고맙죠. 그러면 그 병원 그 보험카드 뒤에 있는 1-800 넘버에 뭐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화 한 통화 하시되 그때 전화 걸어서 45분 동안 대기 중 하지 않으시려면요 CPT 넘버라고 있어요. 이게 Current Procedure Testing Code라는 건데 그 의사 사무실에서 물어보세요. 내 CPT 코드가 뭡니까? 그게 뭐를 그 여러 가지 뭐 백내장 수술에 대한 CPT 코드 또 무슨 사무실에 그냥 방문하는 코드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알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보험회사 애들 함부로 못해요. 아, 이 환자는 좀 뭐 알고 전화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좀 다른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셔서 어떤 사람은 수술 한 가지 하는데도 CPT 코드가 4개, 5개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클레임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 클레임은 뭐 청구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는 금액. 그래서 이 청구 금액과 또 받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다르다고. 청구는 10,000불도 할 수 있고 100,000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negotiated rate, 즉 계약된 금액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더 작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청구 금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금액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거를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뭐 보험회사가 보냈어요? 이거 달라고 보험회사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denial. 뭔가 됐든지 간에 이거는 거부당한 거겠죠. 내가 왜 내 프로시저가 아니면 나의 어떤 서비스가 denial가 됐을까? 이건 편지로 따라와요. 집으로. 당신의 의사 사무실에서 이런 거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기각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런 편지를 받고 나서는 물론 당연히 거기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전화하셔서 이게 왜 디나이가 됐나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경우고요. 뭐 영어가 안 되신다든지 아니면 뭐 만사 귀찮고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다가 물어보셔도 아마 대부분 알려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디나이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환자 정보가 맞지가 않아.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디나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짓거리만 하고 이름 하나 잘못했어. 한국 사람 이름 얼마나 희한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들네임은 폰네임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니셜만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이름이 서로 안 맞으면 다 그것도 디나이를 하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러고 저러고 하나 지쳐서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나이가 되는 경우 그걸 끝까지 좀 팔로우업을 잘 하셔서 병원에다가
왜 당신들이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못하게 됐고, 이건 병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병원에다가 화내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라당 어머니 왜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편지가 이런 게 왔는데 이거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알아봐 드릴게요. 대부분 목숨과 관련 없는 것들이에요. 목숨과 관련된 응급실 거는 절대로 진행이 안 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1, 2주 기다리셔도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 올리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EOB라고 썼는데 이거는 Explanation of Benefit, 즉 나의 그 베네핏을 설명해준 서류예요. 이거는 클레임이 되고 나서 나와요. 그래서 클레임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저것 따져서 환자의 뭐 코페이가 얼마, 또 코인슈런스가 얼마, 그래서 디덕터블이 얼마가 적용이 됐고 하는 부분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대부분 뭐 큰 병원, 베넷이나 노사이드나 이런 데서 This is not a bill 하고 편지 많이 받으시죠? 그럼 거기 금액이 쫙 엄청난 금액이 적혀있고 막 그러죠? 그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뭐 대부분 그쪽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이만큼인데 우리가 지금 보험 사정 중에 있습니다. 그냥 알고나 계십시오. 당신은 잘하면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 미리 겁주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병원에 갔다 오고 아무런 빌도 없고 연락도 없고 세월내고랑 어머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빌이 딱 나왔다는 빌이 나온 거랑 나중에는 환자들이 병원에다가 컴플레인을 하거든요. 니들 그동안 뭐 했는데 나한테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도 그리고 3,000불 내는 거냐? 나 없는데? 이렇게 배째라 환자들이 많으니까 병원도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당신 병원에서 최근에 당신 여기 갔다 오셨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 앞으로 청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잘 기억해 놓으세요. 돈은 이만큼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야 될 돈은 얼마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자꾸만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병원비를 거의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들도 불쌍해요. 큰 병원이라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너무나 돈 내는 사람들이 없어서. 특히 그러니까는 메디케이드가 없는 분들은 자기 부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루아침에 내기 힘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미리 자꾸만 알려드려서 This is not a bill, this is not a bill 하면서 빌은 아니지만 알고 계셔라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이 EOB에 다 나와요. 만약에 이 EOB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보험 에이전트, 그래 맞아, 보험 에이전트 가장 먼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어디 연락이 안 되고 나는 에이전트가 없고 뭐 이러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읽어보면은 그냥 다 설명이 되는 금액들이에요. 대부분 내가 내일 돈이 생겼을 때 벌써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보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이 돈을 낼 상황의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은 나오는 돈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은 뭐 한 푼, 두 푼 내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보험 에이전트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러면 카드에 지금 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내야 되는 돈인지 확인하시고 또 모든 메디케이드가 다 답은 아니에요. 이 동네 더머탈러지스트 그러니까 피부과 같은 경우는 메디케이드 안 받는 것들이 대부분 거의 한 99.9% 안 받아요. 메디케이드를. 그러니까 그런 데 가시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다 있는 분들이라도 자기 부담금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알고 계시면 내과에 소리 지를 일들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다 안 받는데 어디가 그렇다고 받는데 찾아서 보내자니 없고 그리고 랩에서도 미리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내과에 가서 피를 뽑았다 하더라도 그게 그러니까 그 내과가 청구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동네는 대부분 랩콜 또는 퀘스트라는 두 개의 업체를 써요. 이 두 군데 다 이게 메디케이드가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는 많이들 비를 여전히 받으세요. 그러면 나 이거 메디케이드 있는데 빌이 왜 왔냐. 이상하게도 이 회사들은 환자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카드 두 개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시스템에는 프라이머리 메디케어만 넣을 수 있게끔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메디케이드 번호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환자가 야, 나 빌 받았어.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래, 여기 메디케이드 번호 있네. 우리가 메디케이드를 청구해 볼게. 그러면서 그러면 야, 처음부터 1, 2자 다 청구를 하지 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그랬더니 환자가 우리한테 허락을 해줘야 우리도 메디케이드 청구할 수가 있거든. 그런 걸 이해해주기 바래.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있는 분들은 뭐 피검사하고 돈이 나왔다고 해서 놀라시거나 화내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거기 전화해서 나는 메디케이드가 있다. 번호는 이거다. 그럼 오케이? 그리고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래서 여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그 메디슨에 대해서는 보험 에이전트하고 상담하십시오. 다른 질문 또 없으세요? 역시 똑똑하시고. 자, 이거는 제가 비넷에 있을 때 사실은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는 한글, 뒤에는 영어 이렇게 돼 있어서 한글만 작성을 하셔도 그게 똑같이 앞뒷자를 똑같기 때문에 영어로 작성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읽어보시는 거 보면 이 Advanced Directives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Living Will, 즉 생존 유언장. 그냥 한글로는 거기 나와 있는 사전 지시서라고 했지만 사전 지시서라고 말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의료 유언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다음에 글로벌 파워 버터니, 이거는 이중 위임장, 즉 돈, 건강, 이거 두 개 다, 그러니까 돈과 생명을 다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있는 위임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본인이 연명 치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리빙 윌이라든지 글로벌 파워 버터니는 실제로 변호사를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는 의료 유언장. 이거는 노르웨이, 그러니까 공증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법적인 서류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연명치료를 요새 한국 드라마 보니까 연명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라이프 서포트 달려가지고 인공호흡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하고 싶다라는 걸 밝히고 싶거나 아니면 끝까지 나를 살려라. 뭔 수를 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거 여기다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의료관리 대리인, 지금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 성명, 제 위에 성명 있고 그 밑에 이 의료 목적 사전 지시서는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에 의료관리 대리인,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보통은 뭐 자녀분들이라든지 내가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마지막 때에 내가 스스로 내 의견을 표시할 수 없을 때 믿을 수 있는 있을 그런 사람을 택하시겠죠. 잘 선택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의 의견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써놨어도 병원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쓴 환자는 의식이 없고 자녀들과 배우자가 이 사람은 난 가고 싶다는데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절대로 못 보낸다. 뛰지 마라. 하면 실제로 병원에서는 그 가족들의 의견들을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환자의 의견은 일단 무시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먼저 인식을 하셔서 가족분들하고 잘 상의를 미리 해놓으세요. 나는
오늘 의료위원장 작성했다. 니들 이거 내가 쓴 게 이거니까 만약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것대로 해주길 바래. 네. 뭐 그때 가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가족들하고 먼저 상의를 다 해놓으셔야지 환자는 이걸 어디다 몰래 써놓고 병원에다가만 갖다 놓고 가족들하고는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되고 이러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 아빠가 그걸 언제 썼는지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실 DNR 즉 D and R do not resuscitate 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do not 하지 말아라. resuscitate 나를 다시 숨쉬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숨 안 쉬고 내 심장이 그냥 자동으로 멈추면 내 코로 돌아 심폐소생술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데 저거는요 이거랑은 또 달라요. DNR 양식이 또 따로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이거는 본인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저거는 본인이 못 써요. 꼭 의사가 사인해 줘야 돼요. 의식이 있는 환자가 뭐 조만자실이라든지 그래서 당신 DNR 사인하겠습니까? 그러면 환자가 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사가 사인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들이 우리 엄마나 아빠나 뭐 그렇게 되면은 DNR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사한테 먼저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연명치료 반대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헬스케어 에이전트를 잘 선택을 하시고 이 에이전트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어요. 이거를 오늘 한 장 써서 병원에다 제출을 하고 내일 또 한 장 써서 제출을 하면 오늘 낸 이것은 무효. 네, 맨 마지막에 쓴 거가 효력을 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쯤에 본인이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쓰는 칸이 있고 또 장기 기증과 신체 기증을 할 수 있는 그 칸이 있는데 거기도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내가 장기 기증을 아무리 사인했어도 끝에 장기 기증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시니어분들은 뭐 병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당뇨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기 기증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장기 비용 아끼려고 나 장기 기증을 할 건데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장기비를 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도 하다못해 그 돌아가신 곳에서 만약에 의과대학으로 그 전송 그러니까 트랜스퍼 되잖아요. 그 차량 비용도 사실 가족들이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장례 비용 부담시키지 않으려고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논의를 하신 적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 법적 대리인 그런 분이 있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시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사부의 효력과 서명. 네. 이 두 사람은 혈연 관계나 아니면은 다른 금전적인 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거를 쓴 사람이 제정신으로 썼다. 그냥 증인으로 해주시는 것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하면은 내가 뭐 거기에 이 사람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냐 또는 뭐 이 사람한테 또 얽히는 게 아니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이 사람이 맨정신에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쓸 수도 있거든요. 아빠 거기다 사인해. 그럼 나한테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제정신으로 된 이 사람이 사인하는 거를 봤다. 이거 어디다 사인하? 여기 이렇게 사인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 얽혀 있지 않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서로 지금도 사인하실 때 옆에 분들한테 사인 받지 마시고요. 저기 끝에서 이 끝으로 사인을 그렇게 받아주세요. 두 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잘 다니는 병원에 갖다 주시고 집에도 또 한 번 갖고 계시고 자녀들이나 한테 하나 주셔서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써서 20년 후에 써먹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언제 발동되느냐면은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만 발동이 돼요. 환자가 의식이 없이 응급실에 실려 들어왔다. 가장 먼저 병원에서 찾는 건 이 사람이 리빙 웰이 있냐, 어드밴스 디렉터스가 있냐 이거예요. 가족분들한테 물어보고 병원 서류를 뒤져요. 가족들이 모르는 서류가 접수되어 있을까봐. 그러면 그걸 뒤져서 아무것도 없다 하면 이제 그때는 뭐 올리는 대로 하겠죠. 그럼 이걸 작성해서 병원에 갔다가 등록을 해놔야 돼요? 네. 집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병원에 한 번씩 갖다 주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의식이 없는 채로 실려왔는데 이걸 누가 찾아서 가져갑니까? 뭐 자녀가 있어서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나를 갈 때 병원에 데리고 가오? 이래도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미리 그냥 갖다 주는 게 제일 편하세요. 각자 근처에 병원에 하다못해 메모그램 뭐 엑스레이라도 한 번씩은 찍으러 가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의 어카운트가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내 이름 내고서 생년월일 주고 이거를 내 어카운트에 넣어 놓으십시오 하면 어차피 그 어카운트가 번호가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큰 병원,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그냥 메디컬 센터가 되겠죠. 이제 놀사이드가 돼버린 거 아시죠? 지난 9월 1일자로 8월 말일인가 그때로 놀사이드가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다가 갖다 주시면 돼요. 나는 거기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다. 거기는 나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 일부러 가서 거기 가서 어카운트를 만들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정말 갖고 계셔야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어드밴스 디렉티브스가 이렇게 종이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종교 뭐지 피 안 주는 요과쟁이 그분들은 다 갖고 계세요. 젊은 사람들도 지갑에 파란색과 빨간 색깔로 그 딱 반 접혀가지고 거기에 수혈 거부 그 다음에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들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작성하셔서 뭐 등록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이해를 못. 이 서류는 군대 호스피ટલ에서 나오는 서류예요? 아니면 이거 한 장만 띄워버리면 메모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채로 메모리 가셔도 돼요. 메모리는 제가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응? 메모리 거는 제가 갖다 드릴 수 있어요. 페이 씨가 메모리세요. 장스크린에 있는 거. 근데 이거 조지아 주에서는 어디에다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른 또 질문. 다 알아두시네. 어쨌든 정신없는 와중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